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손해보험 모집인 등록시험 대비 6월 실전 문제풀이 과정 두 번째 시간 18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모집자 실명제 및 상품 설명제. 자, 모집자 실명제, 상품 설명제 내용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틀린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상품 설명서는 두 부를 작성을 합니다. 맞아요. 두 부를 작성해서 한 부는 보험 계약자에게 배포를 하죠. 나머지 한 부는 보험 설계사가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회사가 보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1번 문제는 1번 지문이 일단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워딩은 실은 그 교재에는 정확하게 이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 보시게 되면 서류는 실은 보험 회사가 보관하는 게 맞죠. 이렇게 유추를 좀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번 모집 종사자는 보험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상품 설명서에 소속 성명 등을 기재를 해야 합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3번 모집자 실명제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4번 최초 계약 시 설명 의무를 이행한 갱신계약. 최초 계약 시에 설명 의무를 이행을 이미 한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설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맞는 지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험료 영수제도네요. 네, 보험료 영수제도와 관련하여 맞는 설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를 수납을 받는 것이 원칙이죠. 그죠? 보험료를 먼저 받아야 실은 보장이 개시되기 때문에 당연히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를 수납을 받아야 합니다. 일단 1번이 맞는 지문이고 정답이 되겠네요. 2번, 3번, 4번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죠. 2번 손해보험의 가계성 보험 계약은 계약자가 발행한 선일자 수표로 수납이 가능하다. 자, 선일자 수표는 여러분 뭐 설명 들으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3월 1일부터 결제를 하는데 발행을 언제 하느냐면 2월 28일 날 하는 거죠. 선일 먼저 발행을 해서 그러니까 3월 1일 날 이 수표는 결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일자 수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수표를 발행해서 받는 거죠. 근데 이 선일자 수표를 손해보험 계약 중에 비가계성 보험 계약에서는 이 선일자 수표로 수납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계성 보험 계약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틀린 지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선일자 수표로 수납이 가능합니다. 어떤 계약에서? 비가계성 보험 계약에서 수납이 가능합니다. 3번 보험료로 받은 은행도 어음으로도 받죠. 2개월 2달이 경과하면 부도 처리하여야 하며 이자 수취 기간은 결제일까지로 한다. 자, 이게 2달이 아니라 얘는 1개월이죠. 1개월.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료로 받은 선일자 수표는 취득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라 1개월 이내에 결제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3번, 4번은 같이 여러분 2개월 2달이 아니라 한 달이다 라는 것을 함께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 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작성 계약이네요. 보험 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벌칙 뭡니까? 이거 뭐 외우셔야 되죠. 거의 대부분 보험업법 관련돼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께서 암기를 못 하셨다 그러면 확률상으로 보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라고 하는 정답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뭐 요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번 보험계약자의 자필 서명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자필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무엇입니까?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일단 정답입니다. 이제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중에 자필 서명과 관련해서 적절한 처벌 조항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2번 다음 모집 종사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맞는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에 대한 계약 체결권이 있죠. 없다가 아닙니다.
대리점은 다 있습니다. 설계사와 중개사는 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보험 설계사는 고지 의무 수령권이 없다. 없죠. 중개사도 없어요. 3번 보험 중개사는 보험료 수령권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실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4번은 뭐가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고요. 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에 관한 위탁 업무를 위탁받은 이 등록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보험협회 보험협회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설명은 3번이 되겠습니다. 23번 교차 모집 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 자 교차 모집 설계사 2종의 보험회사죠. 2종의 보험회사 다른 보험회사입니다. 그래서 대리점이 나오면 일단 무조건 틀렸어요. 대리점은 무조건 틀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 2번 일단 제끼입니다. 3번 A 손해보험회사 설계사가 A 손해보험이면 손해보험이 나왔으면 생명보험이 나와야 되는데 손해보험이 나왔죠. 그래서 2종이 아니죠.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자 Z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사 설계사가 생명보험사 그 다음에 A 손해보험사 2종이죠. 그죠? 얘는 2종입니다. 그래서 교차 모집 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는 4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4번 보겠습니다. 손해보험 대리점 업무 폐지 절차 맞는 거 한번 살펴보죠. 1번 개인 대리점의 경우에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업무 폐지가 가능하다. 개인 대리점의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할 수도 있죠. 틀렸습니다. 2번 보험회사와 계약 해지가 안 된 경우라도 보험협회에 업무 폐지를 할 경우 자동으로 해. 당연히 보험회사와 계약 해지를 하고 난 다음에 보험협회에 업무 폐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 2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직접 업무 폐지를 할 경우 보험 계약을 계약 체결 대리점 계약 체결 보험회사 전부의 업무 폐지 동의서가 반드시 전부의 업무 폐지 동의서가 필요하다. 얘가 중요한 핵심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보험회사 전부. 대리점은 여러 보험회사와 계약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된 보험회사 전부의 업무 폐지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답은 3번이 일단 될 것 같고요. 4번 보험협회로 업무 폐지 신청 절차 없이 업무 폐지 신청 절차 하고 난 다음에 타 보험회사로 이직이 가능하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25번 보겠습니다. 보험 판매 프로세스 중 정보 수집에 관하여 잘못 설명된 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고객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수집 단계이다. 얘는 맞는 지문 같네요. 2번 가족 상황 등 일반 정보뿐만 아니라 보유 자산에 대한 정보 수집도 하는 게 좋죠. 해야 되겠죠. 3번 보험에 대한 니즈 외에도 관심사나 인생 목표들도 재무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4번 상품에 대한 설명과 가입을 권유한 후에 정보 수집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고객에 대한 정보를 잘 수집을 해서 잘 분석해서 알아야 이 고객에게 맞는 니즈에 맞는 상품에 대한 가입을 권유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순서가 일단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보 수집에 관하여 가장 잘못된 설명은 4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6번 보겠습니다. 실손보상의 원칙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실손보상 원칙 바르게 설명한 거 한번 찾아보자. 1번 보험회사가 납부받은 보험료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과부족이 없어야 한다. 얘는 실손보상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급부 반대, 급부 균등의 원칙을 설명하는 거네요. 그래서 1번은 일단 실손보상의 원칙에 대한 설명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2번 보험회사의 순보험료 총액은 지급보험금의 총액과 일치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얘는 수지상 등의 원칙의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2번도 거리가 멀고요. 3번 보험사고 시 보험가입 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한다는 원칙. 얘가 바로 실손보상 원칙에 대한 설명이네요. 4번은요.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 금액의 비율로 보상한다. 얘는 비례보상 원칙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르게 설명한 지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보겠습니다. 보험의 분류 중 보험기간,
구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보겠습니다. 1번 장기보험은 통상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보험은 3년 이상, 3년 이상이면 장기보험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죠. 그래서 1번 일단 틀렸네요. 2번 건설공사 보험은 기간과 구간이 혼합되어 있는 보험이다. 얘는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예, 건설공사 보험은 기간과 구간이 혼합되어 있는 보험이 맞습니다. 3번 적하보험은 기간보험이나 운송보험은 구간보험이다. 자, 적하보험과 운송보험이 모두 구간보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적하보험은 기간보험이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단기보험은 1년 이하 보험으로 만기 시 환급금이 없는 것이 특징이죠. 그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험 사기. 보험 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한번 찾아보자. 1번 보험금 지급 요건이 되는 사고 등을 고의로 조작했다. 고의로 조작해서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 사기를 우리가 경성사기라고 얘기를 하죠. 연성사기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고요. 2번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액을 부당하게 과장 확대하는 보험 사기를 연성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연성사기와 경성사기를 서로 바꿔놨네요. 둘 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보험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3억 원 이상이 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가중처벌 받게 된다. 자,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기준은 얼마입니까? 3억 원이 아니라 5억 원이죠. 5억 원 이상일 경우에 가중처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보겠습니다. 다음 도로교통법 내용 가운데 틀린 것은 도로교통법 내용이네요. 1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법으로 이제 금지되어 있죠. 예, 주정차 금지입니다. 2번 2022년부터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보행자의 편의의 권리를 더 확대했죠. 3번 난폭 운전 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다 맞는 거네요. 4번 뒷자리 안전띠는 일반 도로에서도 착용을 해야 합니다. 그죠?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0번 손해보험 계약의 주요 요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계약의 주요 요소 살펴보겠습니다. 1번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죠. 맞네요. 보험료 납입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의무가 있죠. 맞습니다. 2번 고지 계약 전 알릴 의무죠. 고지의 시기는 보험계약 성립 전까지 해야 이 보험을 인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하고 보험료도 결정하겠죠.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맞죠? 피보험자 맞죠? 보험 수익자는 고지 의무 이행을 해야 하는 의무자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3번이 틀렸네요. 4번 고지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그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다. 얘가 핵심이죠. 4번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31번 보험사고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험사고의 요건 한번 보죠. 1번 보험사고는 우연한 것이어야 되겠죠. 계획된 것이면 안 되겠죠. 2번 보험사고는 발생 가능해야 통계로 측정이 가능하겠죠. 3번 보험사고는 일정한 목적에 대해 일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죠. 그래서 보험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불법에 의한 사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불법에 의한 사고도 해당이 된다 그러면 다 불법을 내지르겠죠. 예, 보험사고에서 고의 불법에 의한 사고는 제외된다. 32번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거 찾는 겁니다. 1번 보험회사의 책임이 개시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보험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책임기간이죠. 2번 보험료를 납입한 시점에서부터 보험료 납입 기간이 종료되는 기간을 보험료 기간이라고 한다. 얼핏 보면 이거 맞는 이야기 같은데 보험료 기간은 위험률에 따라서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간이다. 얘는 여러분께서 보험료 기간이라고 하는 용어를 2번 지문과 비교를 해서 반드시
이해를 해주시면 훨씬 다음에 이런 문제를 여러분께서 딱 접하셨을 때 쉽게 알아맞힐 수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3번 어떤 질문인지 한번 보죠.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소멸할 때까지의 기간을 계약기간, 보험계약기간이라고 합니다. 4번 보험계약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일찍 시작되는 보험을 예정보험이라고 합니다. 다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3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 보험 목적의 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선박보험과 자동차 보험도 동의 없이는 승계가,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승계가 안 되죠. 2번 보험의 목적은 동산, 부동산 등 물건이어야 하지만 유무채 재산권도 포함을 합니다. 이해가 맞는 지문이네요. 예. 3번 양도의 채권 계약만 있다고 해서 보험 목적 이전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돼야 되겠죠. 4번 보험 목적이 양도되는 때에는 계약상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게 좀 표현이 좀 애매한데요.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추정한다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 명확하게 틀린 지문이 2번이기 때문에 예,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세 번째 시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